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5월 21일 날 시행되는 4월달 전국연합 문제 풀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3 곱하기 8의 3분의 1승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거기에 3분의 1승이니까 곱하기 돼가지고 3이 6. 자, 두 번째. 각각의 극한이 수렴하니까 분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0 되고 0 되고 3이 되니까 정답은 3. 자, 세 번째 문제.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비가 5래요. 오케이? 두 번째 항은 황당합니다, 그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5 하면 얼마? 10. 자, 다음 4번 봅시다. 정적분 문제네요. 오케이. 얘를 먼저 적분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구간이 0에서 1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0에다가 2에다가 1 빼기 0이니까 결국은 3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0이면은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돼. 자, 5번. 시그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시그마는 합액이 오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분배가 되는 거고 상수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지? 얘를 정리하면은 2배의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 마이너스 1 밖으로 빼고 K가 1에서 10까지 BK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요게 10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이 되고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라고 했나요? 3이라고 했죠. 그래서 20에서 3을 빼면 정답은 17. 자, 6번 봅시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가 4, 7을 지난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난다니까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란 얘기죠. 즉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신나게 대입해주면은 로그 2의 x에다가 4가 들어가면은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2가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하고 2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게 얼마? 1. 됐죠? 따라서 7은 a 더하기 2라는 얘기니까 a는 얼마가 된다? 5. 됐죠? 자, 7번 봅시다. 자, 극한값을 잃는 거죠. 자, 첫 번째 f-1은 함수값이야. 즉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정확하게 1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의 우극한이죠. 어떤 함수에? fx라는 함수에 2의 우극한. 자, 2의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함수값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3으로 수렴합니다. 그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4. 기분 좋죠, 여기까지는. 항상 기분 좋아, 여기까지는.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일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놈의 fx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 1이 아닌 구간에서는 당연하게 연속일 거고 1에서는 5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그럼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어디만 살펴보면 돼? 1에서만 살펴보면 되죠. 그럼 1에서의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지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은 대상함수가 ax 플러스 3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a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수렴하고 5가 되니까 a는 얼마다? 2. 자, 9번 로그 계산이네요. 로그 계산은 밑이 같은지부터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3에다가 자, 10에서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로그끼리 빼기는 나누기로 들어오니까 나누기 3분의 2 한 거는 곱하기 2분의 3 역수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5일은 5, 5, 20, 2일은 2, 2, 3. 그럼 3의 세제곱이네. 로그 3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면 얼마? 3. 자, 10번 봅시다. 다항함수 fx가 자 0분의 0꼴이죠.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 얘가 수렴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따라서 분자가 h가 0으로 갈 때 이게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그러면 f3-4가 0이란 얘기니까 f3은 얼마란 걸 주고 있어? 4란 걸 먼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식이
0으로 갈 때 2h분의 F3 더하기 H 4 대신에 F3이라고 넣으면 되죠. 그지? 그럼 F 빼기 F 구조가 나오고 얘가 미분 계수가 되려면 얘가 평균 변화율의 구조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평균 변화율의 구조라는 게 요 정의역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2h를 슬쩍 밖으로 밀어놓고 요거 정의역의 차가 얼마야? 요거에서 3을 빼면은 h지, 그지? 그럼 h를 분자에 쓰니까 다시 분모에 쓰니까 분자에도 곱해주면 식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 f' 얼마가 되고요? 0으로 가면 전부 다 f'3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지? f'3에다가 얘는 약분해야 되니까 2분의 1. 그게 얼마래? 1이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따라서 f'3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4고 얘가 2니까 두 개 더해지면은 6. 오케이? 자, 다음에 11번 봅시다. 자, 이항 계수죠, 그죠? 자, 전체 5번의 항에서 x가 되려면 자, 이 항을 몇 번 뽑아야 되고 3번 뽑는 거죠, 그죠? 3번. 그런 다음에 얘는 몇 번 뽑고 2번 뽑으면은 그런 다음에 곱해지게 되면은 x의 1승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뒤에 거를 아무거나 기준으로 해서 총 5번 중에 2번 뽑는 경우의 수에다가 얘를 3번 뽑아서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2번 뽑아서 곱하니까 x분의 2의 제곱. 오케이? 자, 그래서 개수를 물었으니까 차수를 제외하고 숫자만 계산하면은 5c가 10이고요 2를 제곱하면은 4. 그래서 개수는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됐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변수가 4개니까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이야.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무슨 중복조합 문제야.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문제는 얘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자, 만약에 얘가 변수들이 음이 아닌 정수일 경우에는 이 모든 해의 순서상의 개수는 서로 다른 4개에서 결국은 11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4h11인데 얘가 문제는 자연수 조건을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바로는 못 세. 바로 세려면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 즉 0하고 자연수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얘를 치환하는 거죠. 치환. 그지? 자연수를 구할 때는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x, y, z, w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x' 더하기 1. 그 다음 얘가 y' 더하기 1. 얘가 z'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가 w' 더하기 1는 11 이렇게 해놓고 얘 각각의 변수들은 뭐라고 쓰면 돼요? 음이 아닌 정수. 자,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가 0부터 들어가면은 얘는 결국은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은 1을 4개가 넘어가니까 7이 되는 거고 그때 얘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의 순서상의 개수는 우리가 중복조합 서로 다른 4개에서 어쨌든 7을 만들면 되니까 4h7로 계산이 가능하고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죠. 뒤에 7 붙여주고요. 하나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0C3인 거죠. 그죠? 그 10C3을 열심히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러면 3 되고 4 되니까 3, 4, 12에서 10배 해주면은 정답은 125번입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있고요. 즉 외접원이죠. 그죠? 외접원.
AC의 길이가 이 길이가 5인 삼각형이 있고 자, 이 원주각을 세타라고 두제. 세타로 줄 때 사인 세타 값을 자, 우리 외접원에 관련된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은 사인 공식 하나가 있어요. 알고 있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여기서 라지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B죠, 그죠? 요거네,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B 대변 이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4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5가 된다. 정답은 4번. 자, 14번 봅시다. 자, 다항함수가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무한대일 경우에는 제일 큰 차,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이 분모가 x제곱이니까 얘도 2차여야 되고 개수의 b가 분명히 3이란 얘기야. 뒤에는 뭔지 모르겠다고.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얘가 x-2 x 플러스 1분의 fx 이게 6으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지금 얘 때문에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2에서. 그지? 얘가 다항함수니까 결국은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으니까 0이란 얘기야. 그 말은 인수정리에서 fx가 x-2를 인수로 가지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3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fx는 3에 x-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 미지수 하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되니까 대입해주면은 x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0 되는 꼴이 사라졌으니까 집어넣으면은 3분의 3 2 더하기 k가 6이란 얘기고 따라서 k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니까 fx가 3의 x-2 x 플러스 4 이렇게 확정 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f0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4, 24.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편해야 돼, 얘들아. 불편하면 안 돼요. 자, 15번 같이 봅시다. 자, 함수 fx가 코사인 함수인데 코사인 정의역 대신에 ax 저렇게 합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y가 사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주기가 서로 같대. 즉 주기를 읽어달라는 얘기지. 그럴 때 양수 a 값을 구해봐라. 오케이? 자, 그러면 fx의 주기는 얘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주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주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주기에 관련된 건 얘죠, 그죠? 얘는 주기가 어떻게 계산됐죠? 원래 주기에다가 요 앞에 개수 있죠? 개수배만큼 확대 축소된 거니까 걔의 역수를 곱하면 돼. 이게 주기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3x의 주기는 원래 주기가 사인 2파이에다가 3분의 1 곱한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럼 사인이 원래가 이렇게 되면은 주기가 2파인데 이게 3분의 2파이가 됐는데 얘를 어떻게 써요, 지금? 절대값을 함수값에다가 씌워버렸죠. 그럼 씌우게 되면 음수 내려가는 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요 한 사이클이 되니까 2분의 1 하면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지? 얘의 주기가 3분의 파이야. 근데 두 개가 주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 치면은요. 그 양변에 3a 곱할까? 3a 곱하면 좌변이 6이 되고 3a 곱하면은 a가 되니까 정답은 6. 자, 16번.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이 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자, 이걸 만족시킬 때 F'1을 구해달라. 그런데 항등식 중에서 요 부분이 눈에 띄죠. 요 부분이 뭡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요 녀석 보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함수값 하나를 발견하는 거지. 윗끝과 아랫끝이 같아지는, 아랫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대입을 해. 그렇게 되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지? 그 변수에 대해서, 이 경우는 x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자, 요렇게 돼야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다. 그럼 x에다가 먼저 1부터 대입하면은 좌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1 대입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런 다음에 2가 되니까 f1 값이 3분의 2란 걸 하나 찾는 거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가 x니까 fx니까 이 함수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상수는 그대로가 되고 얘가 fx 이렇게 되고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f'1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f'이 여기 있죠. 그럼 1을 대입하면은 3배의 f1에다가 3배의 f'1이 되고, 그러면 9배의 f1에다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넘어가주면은 얘가 6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f1이 얼마라고 했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6 곱하기 3분의 2니까 4 더하기 2는 6이 되는 거죠. 뭐가? 3배의 f'1이. 따라서 f'1은 3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18번 봅시다. 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래. 자, A, B, C가 양수고 1이 되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지수함수의 밑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자, 두 번째. 또 Mn은 자연수인데 둘 다 또 1이 아니래요. 자연수인데 1이 아니야. 자,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세달라. 그럼 첫 번째 지수법칙을 묻는 거네요. 그죠? 자, 3승근 루트 a는 b의 m제곱 근이래. 근. 누가? 얘가 제곱 근이야. 즉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몇 제곱하면 m제곱하면은 b가 된다. 이거 중3 때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수로 바꿉시다. a의 3분의 1승이죠. 3분의 1승을 m제곱하면은 b가 되는 그런 얘기고, 또 얘는 b의 2분의 1로 바꾸자고. 얘는 c의 n제곱 근이니까, 얘가 근이니까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돼? c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얘의 4제곱 근이니까 c를 4제곱하게 되면은 a의 12가 되는 거죠. 됐네. 자, 그러면은 mn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밑을 전부 다 맞춰야 돼. 지수를 계산하려면. 그럼 얘가 양변에 4분의 1 하면은 c가 a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럼 얘를 a의 세제곱으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b의 2분의 n이 a의 세제곱인 거지. 그치? 자, 그런데 b가 또 a로 표현되네. a의 3분의 m이니까 b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이제 밑이 통일되겠네. 그럼 대입을 하면은 b 대신에 a의 3분의 m에다가 거기에 2분의 n승인 거죠. 2분의 n승 된 게 a의 세제곱이다. 자, 이제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곱하면은 6분의 mn이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m 곱하기 n은 1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고 1이 아닌 자연수지. 그지? 그걸 계산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순서상이니까 그냥 세면 되죠. 2, 9, 3, 6, 4, 5, 6, 3, 9, 2. 그 다음에 1, 18은 다 빠지는 거지. 따라서 몇 쌍? 4쌍의 순서상이 존재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지문이 좀 기네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월, 화, 수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그렇게 총 4주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이 A, B, C 세 종류를 하겠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네요. 자, 봉사활동을 A, B, C 각각 3번, 3번, 6번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첫 주에는 봉사활동을 모두 신청하래. A, B, C. 그러니까 요 주에는 A, B, C 모두 신청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A 하든 B 하든 C 하든 뭐 B 하든 C 하든 A 하든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서로 다른 세 자리에 A, B, C 3개니까 3패까지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제 뭐냐면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라는 얘기야. 같은 요일에는. 그지? 그런데 지금 첫 주에 A, B, C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2번, 2번, 5번 남은 거죠. 근데 같은 종류의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려면 예를 들면 C가 5개나 되니까 이 녀석이 핵심이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A하고 B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봐봐,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인 C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B를 여기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C 5개니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무조건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 하게 돼 있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수요일날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봐봐.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첫째 주에 A, B, C를 모두 신청하래. 조건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청했어. 총 3패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첫째 주를 제외한 이제 요 3주만 보면 되는 거죠. 3주를 보는데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 그러니까 요 요일이죠. 그죠?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C 요일과 똑같은 동일한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경우가 지금 이 경우라고. 이 경우는 지금 같은 요일에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제외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서 계산해주면 되잖아. 첫째 주에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니까 3패까지가 될 거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봐봐. 1의 경우 첫째 주를 제외한 여기지, 그지? 첫째 주를 제외한 여기 3주 여기에다가 이만큼 남은 거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야. 그지? 첫 번째 경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봉사활동 A, B, C를 각각 2번, 5번 신청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면 될까요? 봐봐. 여기 들어가는 자리가 첫 번째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여기 들어가는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지. 그지? 월요일 첫째, 그 다음 셋째 주 화요일 다 다른 자리라고. 그럼 서로 다른 자리에 A 2번, B 2번, C 5번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경우의 수다?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라고. 그죠?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9개니까 9팩 때려준 다음에 얘네 둘이 줄 선 거는 안 세는 거지. 한 가지로. 얘네 둘이 줄 선 것도 한 가지로 세는 거고 얘네 5이 줄 선 것도 한 가지로 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9팩이니까 9, 8, 7, 6 되고 5팩은 다 약분되고 그 다음에 요게 4죠. 그럼 4를 나누게 되면은 2가 되는 거니까 9, 2, 18에다가 7, 6, 2, 42 곱하면은 4, 8, 756가지네요. 자, 이게 756가지가 가에 나오는 경우의 수야. 됐죠? 자, 두 번째. 거기에서 이 경우를 빼는 거지, 이제. 756가지 중에는 뭐 A, B, B, A, 나머지는 전부 다 C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5개니까 C가. 그지? 그래서 요 경우를 빼야지, 요 경우를. 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럼 요 경우는 특정한 세 자리는 이미 C로 채워진 거란 말이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한 가지. 남은 서로 다른 몇 자리에? 남은 서로 다른 6자리에 A, A, B, B, A 2개, B 2개, 그 다음에 C 2개. 요거 배열한 경우를 빼버리면 요렇게 선 경우가 다 빠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얘도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6팩에 2팩, 2팩, 2팩 이렇게 되면은 6, 5, 4, 3, 2, 1 여기에다가 8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니까 6, 5, 30에다가 3 곱하면은 총 90까지가 되네. 90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90까지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제일 첫 줄 세우는 거에다가 756 빼기 90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두 개를 더해달라고 하시니까 756에서 900 더하면 얼마니? 846.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한 문제야. 자, 20번 봅시다. 두 함수에 대해서 넓이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네. 그치? 자, 그래프부터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2x니까 여기 1 찍고요. y는 2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자, 2x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래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기준을 얘를 잡아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 되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2의 x-2 됐네요. 자, 그런데 지금 두 양수 AB에 대해서 B가 더 크네. 오케이? 그럴 때 두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a가 여기 있다 치고 y는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얘가 y는 a고 얘가 y는 b야.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넓이. 맞아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6. 오케이? 그러면은 저 넓이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넓이잖아. 이렇게 비정형으로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항상 평행이동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적분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과 같으면 적분하겠지만 우리 문과는 이런 거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평행이동해서 포개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발을 내려보면 지금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어떻게 써요? 같다고. 왜냐면 봐봐. y가 b 빼기 a만큼 요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델타 y. 그러면 x가 델타 y만큼 증가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x만큼 요렇게 변할 때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평행이동 됐으니까 그래프가 y의 증가량은 전혀 안 바뀌었단 말이야. 평행이동 됐으니까. 그럼 당연하게 x도 델타 x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됐으니까 요만큼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이치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결국은 무슨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6이라고 얘기했어. 6. 그지? 그러면 얘는 가로가 이만큼 평행이동 됐고 세로가 3이 돼야지 이게 넓이가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B하고 A하고 관계가 얼마만큼? 3만큼 차이 난다는 관계식을 하나 알려주는 거야. 따라서 B가 어떻게 되니? A에서 3만큼 더한 저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G라는 함수의 역함수야.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B 넣고 A 넣은 거 뺀 게 로그 2의 6이래요. 시간화를 AB에 대한 관계를 하나 더 준 거죠. 관계식. 자, 그럼 역함수 봅시다. 자, fx가 2의 x인데 얘의 역함수는 보통은 역함수 값을 물을 때 역함수를 구하지 않지만 특별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게 서로 정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의 역함수는 뭐가 돼? 당연하게 로그 2의 x가 되는 거지. 이게 정이니까. 됐나요? 자, 두 번째, gx가 뭐래? 2의 x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지? 그러면은 g의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역함수는 로그 2의 x가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된 거다. 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이 모르는 사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 위에 특정한 점이 x축으로 a만큼 가게 되면 자, 역함수에 여기에 대응된 점은 이렇게 가야 될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3만큼 가면은 얘는 y축으로 3만큼 갈 수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가게 되면은 대응돼야 되니까 얘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즉 xy를 계속 바꿔주는 거야. xy가 바뀐 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얘는 xy 바뀌면은 y가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g의 역함수에 b를 넣으래요. 그럼 이게 g의 역함수니까 b를 넣으면은 로그 2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빼기 f의 역함수에다가 a를 넣으라는 거지. 그럼 로그 2의 a를 넣은 게 그게 얼마다? 로그 2의 6이란 얘기야. 그러면 2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니까 밑을 2로 기왕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요. 로그의 빼기는 진수끼리는 나누기죠. 4분의 6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죠? a분의 b.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밑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a분의 b 대신에 a 플러스 3이라고 대입한 게 2분의 3이란 얘기죠. 따라서 3a가 2a 플러스 6이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a는 6이고 b는 3 더 크니까 9죠. 따라서 결론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고? 1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오케이? 자, 21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이렇게 고정된 점이 있네요. 일단 좌표 평면 그려야겠네.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하나 이렇게 화끈하게 그려주시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그릴까? 여기가 루트 2야. 점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자,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자, 그런데 원 O를 중심으로 하는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나봐. 원이 뭐 이렇게 있나봐요. 그런데 그 원의 반지름이 T래. 변수 T라는 변수로 반지름을 잡았고요. 그럴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의 그 점의 개수를 자연수가 되도록 뭐가? 넓이가 자연수되도록 하는 그 점의 포인트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두자. 반지름에 대한 함수값으로 두자.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네. 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오케이?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를 밑변으로 하고요. 얘하고 얘를 밑변으로 하고, 그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얘가 루트 2, 루트 2니까 대각선이니까 루트 2배. 밑변의 길이가 2란 얘기죠? 그지? 그런 다음에 원이 뭐 이렇게 있다 치면, 원이 이렇게 있다 치면, 그 원위의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점 P가.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P야.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P를 몇 군데나 잡을 수 있냐. 그 점의 개수를 F의 함수값으로 두자는 얘기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에 고정된 얘를 밑변으로 잡는 게 당연하겠고, 높이 H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넓이는 이 높이지. 높이, 발레린 높이. 이 H가 뭐가 되면은 자연수가 되면 넓이는 당연하게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원위의 점인데 원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을 몇 군데 잡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에서 그 점이 두 개가 존재하겠느냐, 자연수인 점이.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방 배울 때 원과 직선과의 거리, 그지? 직선과의 거리는 어떤 범위에 있는지 알죠? 최단거리가 얼마야? 최단거리가 h라도 얘고 최장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원위의 점과 어떤 직선과의 거리는 거리 h라고 두면 얘는 분명히 이 범위에 있다고. 최단거리가 뭐야? 점과 직선과의 거리에서 이거 알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에서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그지? 반지름을 뺀 요 길이나 그 다음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요 길이죠, 요 길이. 이 길이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사이에 뭐가 h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이 몇 개 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반지름이 2분의 1인 경우는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발내린 길이가 대각선이 2니까 이게 절반이니까 이 길이가 1일 거 아니니 1. 그러면 요가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요게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이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최소거리가 지금 2분의 1이야. 최소거리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두면은 그럼 최대거리는 이걸 때 아니니 이걸 때.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이 더해지니까 2분의 3인 거지. 그럼 이 사이에 h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h는 1 되는 점이죠. 1 되는 점. 그지? 자연수 1이니까 0.5하고 1.5 사이에. 그럼 1 되는 점이 몇 개 있겠어? 2개 있지 당연하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1 되는 점이고 그럼 여기서 대칭이 돼서 여기도 1 되는 점이라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 1.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만들어져도 넓이가 1. 그래서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참.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깨끗하게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자, 이 개수 함수의 f 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니? 즉 연속이니? 아니면은 얘가 어떤 1, 2 이럴 때마다 불연속으로 끊어지니? 그걸 묻는 거란 말이야. 연속성을 묻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1일 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 1일 때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요게 반지름이 요게 1이란 말이야. 그지? 원이 딱 이렇게 접할 때라고. 원이 딱 이렇게 접할 때. 그지? 그러면은 이 직선과 원위의 점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점이 몇 개냐라는 거야. F1일 때는. 그지? F1일 때는. 그럼 최단거리가 얼마야? 0이잖아. 0이잖아. 여기, 그지? 그지? 그래서 H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럼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로는 탈락이지. 그 다음 최장거리는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있을 때. 그지? 최장거리가 높이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라고. 2. 반지름이 1이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0하고 2 사이에 자연수는 몇 개 있겠어? 넓이가 2니까 2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1 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절반 되는 점. 만 이쯤 될라나? 여기가 1 되는 점. 그럼 대칭적으로 여기도 또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넓이 1짜리 2개, 넓이 2짜리 1개. 총 몇 개가 있어? 얘는 3개가 되는 거야. 3개. 됐습니다. 3개가 되는데 이제 조금 더 키워봅시다. 조금 더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자, 조금 더 키우면은 얘가 우극한이죠. 자, 이게 3개고 얘가 1보다 약간 더 크니까 우극한이니까 약간 더 크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오이.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바로 우극한이니까 1보다 약간 클 때를 개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럼 요게 1이죠. 1이고 얘는 1보다 약간 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 최단거리가 어떻게 돼? 최단거리가 2보다 약간 크겠지. 여기가 1이고 얘가 반지름이 1보다 약간 크니까. 그지? 2보다 약간 큰 이 점이 최단거리일 거야. 2보다 약간 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로 우극한이니까 1이 안 되겠죠. 뭐 약간 큰 건데 약간 플러스 된 거니까. 여기서 삼각형 만들어 봐야 자연수 안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삼각형은 몇 개 생겨? 2보다 크니까. 봐봐. 몇 개 생겨요? 1인 거 2개 생기고요. 1인 거 2개 생기고 2인 것도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 거야. 2인 것도 2개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2보다 약간 크니까 자연수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순식간에 4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지? 4개로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1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죠? 정확하게 1일 때는 여기 1개, 2개, 여기 3개에다가 1 약간 넘어가자마자 이렇게 2개가 양쪽으로 1이 양쪽으로 생기니까 하나가 추가가 돼. 그래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되니까 당연하게 불연속 맞지. 불연속이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은 다를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딱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그 기점으로 불연속이 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지금 A가 0하고 4 사이인데 그 A가 T래. 뭐가 되는 A? 반지름이 불연속이 되는 반지름. 그러면 3개네. 그러면은 당연하게 1은 체크했죠. 이래서 불연속이야. 이래서 불연속이니까 여기 2분의 1 붙어 있으니까 자 1보다 작은 쪽도 2분의 1 기준으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1이니까 그죠? 이게 1이고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죠. 그럼 2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요만할 때 한번 봅시다. 요만할 때에 이 위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게 1이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크게 이렇게 잡히죠. 무조건 1보다 크게 잡히기 때문에 1인 점이 무조건 2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무조건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2개 있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작더라도 계속 2개씩은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연속이다가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 맞지? 그지? 1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 2일 때 맞습니다. 자 2일 때 생각해 보면 어이고 지금 여기 1이니까 1만큼 더 가면은 여기가 2죠 지금. 그죠? 이렇게 2니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반지름이 2. 아이고 망했다. 뭐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2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 길이가 얼마가 돼?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요 길이가 3인 거지. 3. 그죠? 그러니까 1일 때 원이 1개가 생기고 이게 최대 길이가 3이니까 자 여기에서 몇 개 생겨요? 여기 1인 경우 2개 생기겠지. 그지? 그 다음에 2인 경우 또 양쪽에 2개 생길 거고 이렇게 2. 그 다음에 3인 경우 또 한 점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생긴다고. 무슨 말이 되죠? 오케이? 그런데 2보다 조금 더 넘어갑니다. 2보다 조금 더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해버리면은 봐봐. 여기서 1일 때 저스트하게 1일 때가 1개였는데 조금 더 1보다 크게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1 되는 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는 1개였는데 여기서는 벌써 2개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벌써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봐봐. 얘도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니까 얘 이 점은 안 되지만 이 1개가 여기 3이 되는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어보면은 요렇게 또 2개가 더 생기지. 2개가 더 생겨버린다고. 그지? 기존에 있는 데서 2개가 줄고 4개가 더 생겨버려. 4개가 이렇게. 4개가 더 생기니까 당연하게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3에서도 불연속이니까 당연하게 여기 1에서 불연속, 2에서 불연속, 3에서 당연하게 2에서도 불연속이니까 다 불연속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매번 자연수 이렇게 할 때마다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라고. 얘는 전부 다. 아셨죠? 이렇게 그려보고 따져보면 됩니다. 자, 다음 단답형.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거죠. 서로 다른 A하고 B가 있으면은 중복 허용해서 3번 뽑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때는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 뽑을 때도 2가지. 세 번째 뽑을 때도 2가지. 총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8. 그래서 항상 얘는 기호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쪽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얘 미분 개수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미분해주면은 어차피 1 넣은 거니까 미분한 거의 개수의 총합이지. 그러니까 개수들만 보면 되죠. 4 더하기 6 더하기 7. 그래서 얼마? 17. 자, 24번 등차 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이 6이고요. 무조건 공차를 구해야 되죠. 그죠? 자, 공차를 구하는 식을 여기 줬네. 2에다가 첫 번째 항에서 3D죠. 얘가 10은 첫 번째 항에서 9D죠. 첫 번째 항이 6이라고 했지. 그지? 자, 됐습니다. 그럼 얘가 12, 6 넘겨가면은 6, 얘가 6D 넘어가면은 3D죠. 그지? 그러니까 D가 얼마? 2네요. 따라서 A9는 첫 번째 항에서 몇 D? 8D죠. 그러면은 6에다가 8이 16 더하면은 정답은 22.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fx의 도함수가 f'x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은 fx를 줬으니까 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은 fx는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0을 넣으니까 1이 나왔다는 얘기는 c가 1이란 얘기지. 따라서 f2는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3. 그러면은 27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부정적분 문제. 자, 2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함수를 직선으로 줬네요. 직선으로 줬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얘가 얼마고? y절편 8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2. 됐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 그럼 3이 이쯤 있겠지 뭐. 움직인 거리는 방향을 안 보겠다는 얘기지. 방향을 안 보겠다는 얘기니까 즉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VT의 넓이.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삼각형 넓이 2개 구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자, 요 삼각형 넓이는 1 곱하기 8 하면은 8. 자, 얘가 1 증가할 때 얘가 4 내려가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넓이는 1 곱하기 2 하면은 2네. 됐음? 그러면은 8하고 2 하면은 넓이가 10. 총 움직인 거리는 10입니다. 됐죠? 자, 27번 문제는 수열에 점화식을 주고요. 초항을 주고 다섯 번째 항. 딱 5 보자마자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다음 항은 전항을 마이너스 3배 한 다음에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맞죠? 그럼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1씩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2는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3배 거기다가 두 번째 항은 n에다 1 넣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세 번째 항은 n에다가 2 넣으면 되죠. n에다 2 넣으면은 전항에 마이너스 3배 그 다음에 2 넣으면 플러스 되고 2. 그럼 얘가 14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항은 3 넣으면은 전항에 마이너스 3배. 그러면 마이너스 42에다가 3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전항에 마이너스 3배. 그럼 135? 135고 4 넣으면 플러스 되고 4 되니까 얼마? 139가 되겠네요. 차분하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28번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gx를 3을 기준으로 구간을 끄는 구간별 함수죠. 오케이?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럼 보자마자 얘하고 얘하고의 함수값이 같아야지. 3에서의. 첫 번째가 b-f3이 f3. 따라서 b가 2배의 f3이다. 시간계 없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거 미분한 다음에 3 넣은 거랑 요거 미분한 다음에 3 넣은 거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f'3이랑 5 미분하면은 f'3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f'3이 얼마다? 자,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a 값 잡으면 되겠네. f'x가 어떻게 되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인데 3을 넣으면은 27 맞죠? 9, 그 다음에 36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죠? 9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a가 9니까 여기에서 b 값도 바로 구하자고. 그럼 a가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9. 자, 그러면은 b 값은 2배의 f3이 있지. f3이 27 마이너스 9, 6이 54 9, 3, 27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까 같아지고 b가 얼마다? 20이네 20. 그죠? 그래서 gx 함수가 이제 완전히 다 나왔네요. 됐나요? fx도 다 나왔고 gx도 다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려볼 수 있죠 이제. 자, 여기가 3.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3보다 큰 쪽에는 fx지. 그지?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fx 그래프 그리려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거죠. 여기가 3.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얼마?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f3 값이 얼마니? 3 집어넣으면은 f3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10. 아까 전에 했던 거구나. 10이죠. 요게 10이야 10.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자, 3보다 작은 쪽에는 20 빼기 fx 그래야 돼. 20 빼기 fx.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fx를 그지? 마이너스 fx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지? 근데 20만큼 들어올려서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가 극대가 극소로 뒤집어졌을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아까 전에 fx가 여기가 1이고 3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럼 거기에서 극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f1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에서 1값 그지? 여기에서 1값을 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f1 더하기 20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f1이 얼마지? f1이 1 마이너스 6 더하기 9 더하기 10 거기에다가 20을 더해주면은 얘가 10 20에서 6 빼면은 14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14에서 20 더하니까 플러스 6이 되네. 여기가 6입니다 6.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은 얼마? 6. 됐죠? 자, 29번 봅시다. 바둑판 모양의 도루망이 있는데 정사각형 R이 이렇게 있대요. 정사각형 R. 여기에 뭐 조건이 들어가나봐.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돼 있고요. 어쨌든 최단 거리로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지? A에서 B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가조건이 정사각형 R에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대. 오케이? 4변을 다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 4변을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얘밖에 없대. 다른 정사각형은 4변을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지? 얘는 4변 지나고 다른 데는 4변을 지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각형의 4변은 다 지나야 된단 말이야. 이 사각형의 4변은. 4변 다 지나려면 갈 때 2변 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나고
여기 갔다가 다시 올 때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올 때 최단 거리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얘가 못 지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일단은 갈 때 무조건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올 때 이렇게 오거나 그렇게 해야지 네 변을 다 지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가는 경우가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로 이렇게 끊어서 가야 돼. 여기서 끊어서 가야 돼.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자, 그럼 가는 경우마다 경로가 다 다를 테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C라고 두면 A에서 C까지 일단은 가야 돼. 그런 다음에 B 갔다가 다시 C로 왔다가 그 다음에 A로 오는, 자, 요런 경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럼 A부터 C까지 갈 때 경로가 몇 가지가 있겠어? 6가지가 있겠지.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니까 42가지지. 총 6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6가지를 다 그리셔야죠. 그래야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 그려봅시다. 그리고 다 세는 거야. 오케이? 다 그리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자. 자, 첫 번째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서 그냥 쭉 갔다가 쭉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첫 번째에서 꺾어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갔다가 그대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엔 안 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 첫 번째에서 안 꺾고 그냥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첫 번째에서 꺾는 경우, 그 다음에 끝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총 6가지가 있겠죠. 맞죠? 46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B잖아. 요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맞아?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2가지 경우가 있다고.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를 세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 경우는 이 경우에다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2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2가지 경우 중에 이렇게 갔다고 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올 때는 어떻게 돼?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사각형 만들면 안 되지. 정사각형이 여기서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잡읍시다. 첫 번째, 자, 얘를 좀 진하게 칠해봅시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올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세주면 돼. 자,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곱하나만 하고, 자, 여기서 그냥 첫 번째에서 꺾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또 첫 번째에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와. 그럼 여기 정사각형 하나 생기지. 하나, 그지? 하나 찾았어.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안 꺾고, 첫 번째도 꺾고 끝까지 가는 경우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안 생기지. 정사각형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이제 그냥 오는 경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도 정사각형 안 생기죠. 됐습니다. 그럼 이 라인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그럼 당연하게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갔다가 그냥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도 안 생기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전체 오는 거 중에 한 가지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 가지만 빼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C에서 A까지 오는 게 42가지인데 거기서 한 가지만 빼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정사각형 안 생기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는 거 2가지가 있고요. 자, 갈 때 이렇게 갔으면은 올 땐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정사각형 만든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경우 봅시다. 그 다음 경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죠? 요거랑 동일할 것 같은데, 그지?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한번 세봅시다. 얘도 똑같이 갈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했고, 위에다가요. 자, 올 때, 자, 여기서부터 옵니다. 자, 첫 번째 꺾고, 첫 번째 꺾고, 하나 생겼네.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꺾고, 그냥 가고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가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꺾고 여기 생기고 이렇게 오는 경우 하나 생겼고, 두 번째 안 꺾고 그냥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안 생기네. 똑같이 세 개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4C2 빼기 세 가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랑 대칭적으로 그림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마 네 가지 생길 것 같은데, 또 얘도 세봅시다. 그럼 2에다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꺾어버려. 생겼네. 한 개. 그 다음에 그냥 가도 여기서 생기지. 여기서 이렇게 생기지. 또 하나 생기고, 이제 안 꺾고 그냥 가. 그럼 안 생기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안 생기고, 두 번째에서 꺾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여기가 생기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다 셌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여기 또 이렇게 생기네.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또 생겨. 그러니까 동일하게 4개 맞죠? 그래서 4C2 빼기 4야. 그럼 얘도 마지막에 확인해 보면은 얘랑 똑같겠지 뭐. 첫 번째 얘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을 거야. 그럼 얘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경우 없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없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여기 하나 생기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기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 안 생기고 마지막에 이거야.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다 했지. 그 다음 마지막 라인 없으니까 안 생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야. 맞습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이 다 더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자, 계산해보면은 얘가 5죠. 그러면 2호 10. 그럼 얘랑 같지. 그지? 그러니까 10이 두 개니까 20. 그 다음 얘가 6 빼기 4니까 2지. 2, 4. 그러면 똑같은 게 여기 두 개는 있지. 4가 두 개니까 8. 그 다음 얘는 3, 2, 3은 6. 6이 두 개니까 12. 그럼 다음에는 20 다음에는 총 4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30분 봅시다. 양의 실수 t래요. t가 양수야.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gt 함수를 이렇게 정의되어 있나요? 많이 익숙한 기울기 함수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점이 아니고 0f0하고 tft 사이의 기울기라고. 기울기.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보면 어딘가 0f0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0f0이라고 치면 t는 양수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이지, 그지?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에 t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두 개의 이 평균 변화율, 그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그 기울기 함수죠. 요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자, 걔가 기울기 값이 gt가 되는 그런 함수야. gt가. 자, 그런데 gt의 최소값은 0이래. 그럼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자, 0F0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는 자기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기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했을 때 자기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최소값이 0이 돼야 된다니까. 자, 0이 여기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자기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0이 되려면 어디 되겠어? 그쵸? 여기란 얘기야, 여기가. 오케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F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0보다 큰 쪽, 아무 쪽에 t를 잡아도 항상 얘가 양수가 되거나
C가 여기 있을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최소값이 0이 되는,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준 거라고. 됐습니다. 그럼 많이 보던 패턴이 나오네. 자, 나번 해석해 봅시다. 나번. 자, x에 관한 방정식. 자, 여기 임의의 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와, 그지? 접선의 기울기와 GA, A가 3분의 5보다 큰 특정한 점이 같아지는 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 A하고 3분의 5래. 그러니까 그 x값이 저 말은 f'A가 GA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또 이게 f' 3분의 5랑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오케이. 근데 A가 3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나봐. 그럼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하고 GA는 임의의 점 A,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어, 이거야 이거하고, 그럼 f'A가 같아지려면 f'A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지금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같아지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 같아지려면 어떤 포인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맞춰보세요. 봐봐. 이게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평균 변화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어도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는 평균값의 정리에서 항상 이런 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데.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f'A가 같아져야 되는데 이 같아질 수가 없다고.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0 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라는 얘기야. 여기가 A라는 얘기 가지고 GA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고. 기울기가 0이고 f'A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의 위치가 여기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f'A가 지금 0인 상황이잖아. 그럼 f' 3분의 5도 0이란 얘기니까 3분의 5가 여기 극점이란 얘기야. 여기가 3분의 5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잡아준 겁니다. 오케이? 해석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x식이 나온 거라고. 이제 fx식이. 자, 여기가 지금 0이잖아. 0이고 지금 여기가 A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모르니까 얘를 Y는 B라고 높이를 잡아보자고. 그럼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 x에서 만나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x 쓰고 여기에서 접하는 거죠. x-a 제곱, 이 그래프를 b만큼 들어 올렸어요. 이게 fx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또 3차 함수는 이미 비율 관계를 알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몇 대 몇? 1대 2인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A 값도 바로 나오네 뭐. 그럼 요거가 3분의 5니까 2배 해주면 여기가 3분의 10이 더해지는 거지. 그럼 얘가 3분의 15니까 이게 5란 얘기야. 5. 됐나요? 그럼 요 좌표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모르는 거야. 이제 높이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보면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집합 am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x를 원소로 갖는 거지. 근데 그 x가 이게 f'x, 즉 접선의 기울기하고 어떤 자연수, 자, 이 함수에 자연수 m이 들어간 거죠. m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오케이? 이거하고의 기울기가,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런 0하고 m 사이에 있는 그런 x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모든 자연수 n 값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 보시오.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m이 이렇게 있어. m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gm이 되려면 여기가 m이라고 칩시다. 쓸데없는 거 지우자. 자, 그럼 여기가 m이라고 치면 gm은 이거의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기울기하고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 그럼 평균값 정리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려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평균값 정리 두 개가 있으려면.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m이 5보다 커야 돼. m이 5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평균값 정해지고 한 점밖에 안 나와. 그래서 m이 일단 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m이 5가 되면 어떤지 보면 되잖아. 그럼 m이 5가 되면은 얘가 m이 5야. 요 위치에 왔어. 요 위치에. 이렇게 오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나오죠. 0 되는 점. 요 점하고 요 점. 그지? 왜 x가 m보다 같거나 작다 했으니까. x가 5일 때랑 x가 3분의 5일 때랑 두 개가 가능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m은 일단 5보다 같거나 커야 되네. 쓸데없는 거 좀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그럼 우리 m이 지금 5보다 같거나 커서 어디까지 찍힐 수 있냐는 거지. 여기서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m이. 오케이? 자, 그럼 자, 봐봐. 지금 3차 함수가 지금 너무 크니까 내가 좀 작게 그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0인 거죠. 여기가 0이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m이 여기가 5고요. 만약에 m이 자, 한 이쯤 있어. 여기에 m이 있어. 여기에 m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값을 정리해서 접선이 같은 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m이 더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m이 더 올라가서 마치 여기 접선이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돼버리면 m이. 자, m이 이렇다면은 봐봐. 0보다 큰 쪽에서 두 군데 생겨야 되는데 여기 지금 0에서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에서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잖아.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0보다 큰 쪽에서는 0에서 생겨버린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m은 요거보다는 작아야지 0보다 큰 쪽에서 두 점이 생기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경계가 이거라는 얘기야.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비율 관계 알잖아요. 지금 요 변곡점의 위치가 요 점이란 말이에요. 요 점. 극점과 극점 사이의 중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3분의 5 더하기 5, 3분의 15죠. 그러면은 3분의 20의 중점이니까 이 점이 3분의 10이야. 3분의 10. 맞죠? 여기가 3분의 10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접하고 만나도 이 비율 관계가 1대2라고. 1대2.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3분의 20만큼 더 가니까 3분의 30. 이게 10이 됩니다. 10. 이 점이 좌표가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보다는 작아야 돼. 5보다 같거나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가능한 게 5, 6, 7, 8, 9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항이 5개니까 2분의 얘하고 얘 더하면은 14. 그럼 7이니까 7호 35. 정답은 3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설풀이를 마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뭐 문제가 뭐 평이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오케이. 자, 수고 많았습니다.